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레 클래스의 프로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대수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편집법, 명작 한편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자, 오늘 또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 라고 하는 책에서 한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완결무결함에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완결무결함에 가까운 사람이란 누구일까? 아마도 신체의 건강은 절식과 금주와 정결로 말미암아 쇠해지지 않고 마음은 경험과 고금의 선인들이 말한 바 있는 가장 귀중한 사상에서 배운 지혜의 풍부한 곡간처럼 풍요롭고 그 상상력은 맑고 아름다운 모든 사물을 그린 것으로 만든 미술관과 같으며 그 양심은 자기와 화하고 신과 화하고 세계와 화하며 그 영혼은 신령이 자리잡기에 적당한 사원이라고 인정해도 좋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가장 완결무결할 것이다. 팔리의 말입니다. 이 팔리의 확신에 찬 이 발언을 찬찬히 보십시오. 완결무결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팔리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해야 한다. 정결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지혜롭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맑고 아름답고 드높은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자와 하늘과 세계와 조화름을 이룬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신령스러운 영혼을 소유한 자야 한다. 바로 그가 인간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듣는 대로, 듣는 둥, 듣는 둥, 많은 둥, 듣는 사람, 듣는 이, 말하는 이, 지은이, 편애니, 또 듣다 말고 듣다 못해 말리다 못해 참다 못해. 예.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듣다 띄고 말고 듣다 띄고 못해 말리다 띄고 못해 참다 띄고 못해. 이렇게.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효도요. 효도. 사랑은 늘 가까이. 진솔함 잊지 말고 온기가 식지 않고 따스한 손길까지 우풍을 막아 띄고 주면서 소곤소곤 대한다. 효도. 사랑은 늘 가까이. 진솔함 잊지 말고 사랑은 늘 가까이.
진솔함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사랑은 늘 가까이. 진솔함, 진솔함 더 가까이. 온기가 식지 않고 따스한 손길까지 우풍을 막아주면서 소곤소곤 대한다. 아침의 무난 인사 잠시도 잊지 말고 다짐한 여린 감성 다짐한 감성까지 흔들림 바로잡아 햇살이 창문 사이로 미소 가득 나른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미소 가득 나른다. 길고도 먼 길 같아 마음의 걱정거리 편하게 풀어놓고 마음밭 차곡차곡 오늘도 안녕하세요. 문안의사가 또 나와. 아침에 달려가서 오늘도 안녕하세요. 마음 인사 올린다. 마음 안부 올린다. 마음 안부 올린다. 위에가 문안 인사가 있으니까 됐죠? 집 속의 집. 할머니 천장에 거미집 있어요. 내가 거들까요? 놔둬라. 외딴 집에 거미집이라도 있어야 얼마나 다행이냐. 할머니 집엔 개집, 닭집, 토끼집도 있잖아요. 그려. 집 속에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모르고 살았구나. 빙그레 웃는 할머니 얼굴에 주름집 한 채. 이렇게. 김명희님 동시 집 속의 집에서 시작하자는 동심의 세계로 집 한 채 짓고 있다. 집은 마음 한구석에 찬바람이 불어와도 가족의 사랑으로 온기가 스며드는 곳이다. 아픔으로 까맣게 하루가 타들어가도 가족의 손길에서 위로를 받는 곳이 집이다. 이 동시는 집 중에서도 거미집으로 시의 문을 열고 있다. 집의 외관을 망치는 거미집이 아닌 쓸쓸함을 다독이는 집으로 바라보고 있다. 빗방울에 떨림을 매달고 햇살에 반짝이는 거미집, 바람에 흔들리는 은빛 거미줄의 기둥들, 허공의 집을 넓히기 위해 부지런한 거미의 움직임 등이 있는 거미집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스한 시선이 느껴진다. 시청하자는 할머니에게 묻는다. 천장에 있는 거미집을 거둘까요? 그때 할머니는 그냥 놔두라고 한다. 쓸쓸한 집에 거미집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한다. 그때서야 개집, 닭집, 토끼집이 집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집 속에 있는 집들, 이 지점에서 시청하자는 어떤 깨달음이 다다른다. 웃는 할머니 얼굴에 주름 집 한 채가 있음도 깨닫는다. 멋지다. 할머니 아픔 많은 긴 세월을 웃는 주름 집 한 채로 승화시킨다. 이처럼 동심의 프리즘을 통해 새로운 발견과 해석의 통로를 열고 있다. 점점 삭막해져가는 현실 세계에 동심이 왜 필요한가를 설파하고 있어 행복하다. 첫사랑을 낳은 여자, 태초에 엉덩이에 몽고 반점을 그려준 여자, 목신 가스나무 새처럼 피어올리는 여자, 알파 오메가의 밑줄 긋는 법을 가르쳐준 여자, 에로스의 인글불에서 아가페의 불씨를 구워낸 여자, 천국과 지옥 사이 그네를 태워준 여자, 마른 젖가슴으로 병아리를 키운 여자,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무궁한 여자. 세세토록 첫사랑을 낳고 또 낳은 여자. 김효배님의 첫사랑을 낳은 여자에서의 시조과자는 첫사랑을 낳은 한 여자를 관찰하고 있다. 첫사랑처럼 막무가내로 화난 게 또 있을까? 처음 다가온 뜨거운 황홀. 그 첫사랑을 낳은 여자는 어떤 여인일까? 이 시는 태초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을 그린 여자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어머니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종교와 같아서 어머니라는 그 이름은 이미 종교와 같아서 마음이 숙연해진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숙연해진다. 누구나 다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목신나무 가시처럼 피 흘리는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머니라는 세 글자 앞에만 서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세상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어머니를 시조과자는 알파와 오메가의 밑줄 긋는 법을 가르쳐준 여자라고 말하고 있다. 멋진 표현이다. 가족의 끼니를 염려하는 어머니. 끼니 굶지 말라고 당부하는 어머니를 어쩜 이리도 멋지게 노래할 수 있단 말인가. 시의 맛이 맛깔스러워 취하게 된다. 자식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며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그런 한결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시조과자는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무궁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다. 무궁한이란 뜻은 크기나 정도 따위가 끝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정말 멋진 표현이다. 이미지 구현과 점증법으로 시적 형상을 해놓고 있어 더욱 멋스럽다. 봄이 오기 전 사랑은 아직도 사랑이라 앓고 있다. 노래되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나는 사랑니를 앓는다. 부끄러운 수작으로 또 한 번 홍역을 치르듯 나는 수없이 서역의 아침에도 그리워하지만 더욱 어쩔 수 없는 겨울 한복판을 불어가는 독감에 든 바람도 그리워한다. 봄이 오기 전 알 수 없는 세상을 보듯 하나씩 이뤄진 것들을 참아 내 시선은 먼 곳을 응시한다. 시살님이 봄이 오기 전에서의 시조과자는 아직도 사랑니를 앓고 있다. 아직도라는 부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사랑니를 앓는 일은 이미 끝냈어야 하는데 여전히 앓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랑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과 같은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읽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노래되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나는 사랑니를 앓는다라고 한다. 예상을 깬 반전이다. 부끄러운 수작으로 또 한 번 홍역을 치르듯 사랑니를 앓고 있다. 긴장감마저 감돈다. 봄이면 분홍의 갯바람이 불어와 불지평에 걸린 꽃잎도 입이 트여 노래할 것이다. 일정한 노란 온도를 유지하며 피어나는 산수와 나무도 노랗게 노래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는 노래되지 않는 것들을 위한다고 한다. 겨울 한복판을 불어가는 독감에 든 바람도 그리워한다. 시는 이처럼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들여다봐야 한다. 나만의 시적 렌즈를 통하여서 깨닫고 사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하나씩 이루어진 것들을 참아 내 시선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어 멋지다. 시적 화자의 쓸쓸한 내면이 읽혀진다.
그런 아픔이 밑거름이 되어 노래되지 않는 것들이 부디 꽃피어나길 바란다. 장소영님의 수필 그대 이름은 도루묵 여사에서의 소설자는 도루묵 여사라는 칭호를 얻게 된 사연을 열거하고 있다. 도루묵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본 뒤에 펼쳐지는 초보 운전 시절, 어째서 도루묵 여사의 칭호를 받게 되었나 하는 과정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남편에게 운전 배우다 경험한 감정들, 인내심, 배려, 신뢰, 소심함, 잘못된 판단, 계속되는 오류, 불쌍한 자존심, 불끈불끈 치미는 분노, 운전의 애절마저 저버리다. 저버리다. 어네요. 저버리다. 굴욕감과 알량한 체면, 선천적 겁쟁이, 후천성 기계 공포증 등을 모조리 체험한 뒤의 세상,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의 뜰하게 찾아온 여유로움을 음미하고 있다. 애절마저 저버리는 애절마저 저버리는 애절마저 저버리는 성깔, 굴욕감, 알량한 체면, 선천적 겁쟁이, 후천성 기계 공포증 등을 모조리 체험한 뒤의 세상,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의 뜰하게 찾아온 여유로움을 의미하고 있다. 이 수표는 도루묵을 운전 연습과 연결 지은 후 어떤 깨달음이 이른다. 연급 후 실수를 해야 되는 운전 연습이 말짱 도루묵과 같지만 실수와 좌절을 통해서 깨달은 도루묵의 의미는 사뭇 깊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신만의 철학이 도루묵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확고한 말, 달콤한 표적에 휘둘리지 않는 심지 있는 말, 가시 돋친 눈길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말이 도루묵임을 깨닫는다. 해석이 신선하다.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이 문득 도루묵이라는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위로가 된다. 아픈 하루에 말짱 도루묵이라면 어떠리 말짱 도루묵의 길을 걸은 후 진정한 도루묵이 되면 되는 것을 이렇게. 그러면 되죠. 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송호님, 네, 안녕하세요. 네,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네, 프랑기님,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송호님 반가워요. 네. 네.
최하원. 잠깐만요. 조태일님의 부동산. 부동산. 김영주, 연태, 부동산, 조태일님의 부동산. 그러나요? 부동산. 최아림님의 부동산.
사방에 무등산이 있었다. 목포에서 올 적에 무등산은 동쪽에 우뚝 솟아 있었으나 서울에서 올 적엔 남서쪽에 있었고 다시 보니 산 너머 산속의 엠붕으로 뻗어가고 있었다. 날마다 무등산은 밤중이면 갈갈이 찢긴 육신의 목소리로 부르면 얼굴채 떠오르지 않는 이름, 안타까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이름들을 부르고 있었다. 그런 무등산의 둥근 허리로 어느 날 춤추던 눈이 내렸다. 눈은 눈 위에 녹아내리면서 쌓였다. 춤추듯 눈이 내렸다. 눈은 뺨에 녹아내리고 이마에 녹아내리고 눈썹에 녹아내리고 눈은 눈 위에 녹아내리면서 쌓였다. 이제 산은 크고 허연 눈이었다. 결정의 얼음들이 나무마다 열리고 햇살이 비쳐들자 얼음들은 구슬처럼 빛나면서 맑은 소리로 울었다. 그 소리들이 골짜기로 퍼져 온 무등산이 저렁저렁 울고 있었다.
누구는 녹아내리면서 다시 맑은 소리들이 골짜기로 퍼지고 맑은 소리들이 골짜기로 퍼지고 무등산이 쩌렁쩌렁 울고 있다. 이 시에서 시조화자는 무등산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있다. 동쪽, 남서쪽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산 너머 산속에 연봉으로 뻗어가고 있는 모습도 관찰한다. 밤이면 갈갈이 찢긴 육신의 목소리로 안타까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 어느 날 무등산에 눈이 내린다. 밤이마 눈썹에서 눈이 녹아내린다. 눈은 녹아내리면서 다시 얼어붙은 눈 위에 또 눈이 쌓인다. 그리고 맑은 소리들이 골짜기로 퍼지고 무등산이 쩌렁쩌렁 울고 있다. 무등산이 품고 있는 역사의식과 종교와 풍습 등이 피부에 와닿도록 서술되어 있다.
부동산이 품고 있는 역사의식과 종교와 풍습 등이 피부에 와닿도록 서술되어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3년 이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겸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석 이상 꼭 받게 될 겸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